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3대 지수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1,900포인트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종가상으로 1,900포인트 지켜주면서 약 공화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의 꾸준한 매수세와 함께 기관이 장중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줄여주기도 했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죠. 오늘 어떤 흐름 이어질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꺽궁. 네,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가상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를 지켜줬습니다. 여전히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도 소폭 반대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월요일장이기도 한데 어떤 흐름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사실 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네. 최근에 이제 캔들 차트를 한번 보면요, 3일 연속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은 하루에 이제 일교차가 20포인트 이상 나면서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방망이를 짧게 잡았으면 수익이 엄청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이제 일교차가 20포인트 이상만 나면은 수익은 계속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1900이 깨진다고 이제 공포를 여러분 느꼈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요일 장도 여러분 보다시피 1879포인트에서 1907포인트까지 무려 40포인트 정도, 30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아주 큰 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시황을 좀 철저하게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1904인 300일 이평은 강력히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평에 굉장히 문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지금 여기 그려놨습니다. 여기 300일 이평의 이제 부분에서 굉장히 요 300일 이평이 이제 이 자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짝퉁 이평입니다. 여기 241 이평 이만큼 안 여기 있어요. 이게 그 정도로 안 맞습니다. 241 이평이. 그래서 241 이평 쓰는 거는 분명히 안 맞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300일 이평의 지지는 계속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일 이평을 여러분께서 칼같이 한번 믿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장 자체는 일단 이제 이 1900포인트의 이제 지지 여부, 이 지지 여부가 굉장히 이제 제가 안타깝게도 지난 금요일 날 많은 방송 특히 뻐꾸기들이 1900이 막 종가적으로 깨진다 하는 바람에 개인들이 5천억 정도 선물을 손절매를 크게 쳐가지고 개인들의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입었습니다. 개인들의 선물을 5천억 거의 깡통나버렸죠. 깡통났는데 갖고 있었으면 다 본전 이상 될 수 있는 거를 공포스럽게 하는 바람에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바람에 이제 주가가 큰 폭의 하락돼.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공포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 자체가 크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재미는 없을 건데 그냥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선물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게중심 자체가 250 정도에 있으니까 여러분 250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계속 이제 250의 이제 저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250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할 걸로 보는데 이 종가가 이제 250을 위해 얹을 것이냐 안 얹을 것이냐 문제인데 굉장히 250에 대한 어떤 이제 지지와 저항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의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럴 때는 변동성 없이 안 움직여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누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도 제가 누차 말씀을 이거 크게 볼 거 없거든요. 요즘 누적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동향 크게 볼 거 없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여러분 보다시피 한번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지만
양운을 내면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갈등적이거든요. 갈등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십자형 토치형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한 템포 쉬어간다는 것은 그냥 수수방관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증시도 다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행 스팬 2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 모임을 보고 있고요. 독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굉장히 소강 상태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템포 조금 주 초에는 쉬어가는 그런 자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MACD 자체가 굉장히 골든 크로스가 나도 영선 아래서 골든 크로스 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영선 아래서 골든 크로스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파급 효과는 크게 크지 않다. 결론은 골든 크로스 나도 영선까지는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는 오실레이터, 특히 그 MACD 오실레이터 시가 부분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봐줘. 오실레이터가 만약에 붉은 모양이 난다면 주가는 오늘 장세가 괜찮지만 오실레이터가 오늘 어제보다 장이 온 길이가 작다면은 장 자체가 더욱더 이제 침체 국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요, 장 자체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행 스팬2의 강력한 저항이다. 지금 이 평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요즘 최근의 장은 철저하게 일목균형표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선행 스팬2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강력한 매수 타임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저항이 기준 전환선이죠. 전환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번 주에는 또 이 아래 레벨에서 윗 레벨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시황은 월요일 아침에 수익을 말하다에서 제가 상세하게 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TV 인터넷 치셔가지고 꼭 한번 수익을 말하다를 시청을 하시고 한 주 주식을 대응하면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행 스팬 원이 떨어짐으로써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선행 스팬 원이 정확히 떨어졌죠. 떨어지는 날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선행 스팬 원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행 스팬 원이 오늘 마지막 날 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원이 오늘 마지막 날 떨어진다는 것은 주가가 일단 하방 경직성에서 굉장히 보이면서 큰 변동성이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선이 일단 조금 더 떨어집니다. 기준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힘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현금화 일정 부분을 갖고 주식을 그냥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행 스팬 자체가 굉장히 묘기 대응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이 여러분께서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지만 지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 그러니까 1900 R에서 몰렸을 때는 굉장히 저점에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증권 방송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노벨상 탈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노벨 수요자들이 만든 보조 지표를 보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그게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노벨상 탈 사람들이 아닌가. 왜 노벨상 타는 이론을 무시하는 사람은 더욱더 노벨상 탄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ADX 자체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국면인데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DMI 마이너스 지수에서 ADX가 하방으로 가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오늘은 힘이 굉장히 없는 모양을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주가가 한 7에서 8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늘 미국이 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금요일 날 워낙 반등이 크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포인트 이상에서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면서 보합까지 올라오는 장중에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날 핵심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탄력이 좋았죠. 탄력이 좋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의 추세는 계속 살아있는 모양이다. 삼성전자는 제일 큰 지지인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가 선행 스팬2의 움직임으로써 제가 볼 땐 주가가 쑥에 빠질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2를 여러분이 상승할 때 특히 그룹이 양운에서 선행 스팬2가 상승할 때 주가가 함부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 지금 그
대신증권 신천지점에서 일요일 날 강연에 어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어제 선행 스펜2 강좌를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또 선행 스펜2를 보면서 매매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도 여러분 대신증권 신천지점 신천역에 있는데 신천지점에서 2시에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선행 스펜2를 다시 할 생각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고 주가가 함부로 빠질 그런 모양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 자체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볼 때 무게중심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1950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주식의 무게중심 이게 이제 수급의 이제 무게중심이거든요. 무게중심이 1947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장승의 탄력이 주가가 1950원 자리까지 한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물대에서 층층이 쌓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주가의 상승이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반등 모양 자체가 굉장히 둔탁한 창입니다. 둔탁한 날카로운 창이어야 되는데 둔탁한 창이기 때문에 장 자체가 올라갈 때도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주가가 지금 가격대가 매물대가 층층이 쌓이는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매물대가 층층이 쌓이는 가격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수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극한다고 주가가 밀리느냐 그거는 아니다. 최근에 주가가 밀리기만 밀리면은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매물대가 지난 그저께 이런데 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땡겼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거의 많이 팔았는 부분인데 너무 안타깝다. 제가 볼 때는 정권 시황을 하면서 공포 조성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확실하지 않으면서 공포 조성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어제 손절매가 5천억 났는데 1900 깨진다고 시황하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계차들을 볼 때 눌림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푸른색 눌림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 한 템포 더 눌림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쉬어가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쉬십시오. 오늘은 쉬어가는 자리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올라오면 여러분 1850대에 샀던 저점 매물량 매도하시고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날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시가는 제가 볼 때는 한 7포인트, 8포인트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푹 쉬시고 만추, 늦은 가을을 만끽하는 한 주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하루 푹 쉬어가자라는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자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주연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11월 1일에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도 잘 줬고 또 손절가 900원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조정도 나왔었고요. 목표가 1,400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민주화가 네. 새롭게 지금 최근에 부각되면서 정책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10월 달에도 그렇고 9월 달에도 그렇고 주가가 급반등들을 좀 했던 자리예요.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상승세를 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지면서 종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진행을 보였었고요. 뭐 이는 역시 이 종목 자체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강세를 띠고는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1,400원권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단기 전고점 정도의 단기 목표가일 뿐이고요.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보면은 여전히 정책 관련이나 정치 관련주들의 상승이 계속 좀 두드러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련 종목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리스크를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건 사실인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사실은 그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승을 하기 전에 미리 선침해를 해서 편입을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이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주가에 아주 많은 변화를 주는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주가의 진행을 쭉 보면은 그 매수 주체들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약간의 그 매집성 대응들도 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제 시기에 제때 매수가 딱딱 들어와 주면서 주가의 추세를 깨기보다는 그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400원 저항대에 몇 번 정도 부딪혔다가 밀렸는데 그때마다 또 밑에서 금방 저점 매수가 들어와서 반전을 시킨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1,400원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은 쉽게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좀 관심 있게 좀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홀딩하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또 없으신 분들도 만약에 오늘 밀린다면은 또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 정책 관련주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연테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살아있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 들고 오셨습니까? 예, 중장기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연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연초라고 그렇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또 연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년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적인 전망치도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그 중장기적인 전망이라든지 또 종목군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의 투자에도 많은 애로점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있고 또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현재로서는 어쨌든 제일 유명한 종목군이 역시 IT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종목군이 앞으로도 전망치를 좀 밝게 갖고 가고 있고 또 뭐 현재로서는 그 성장 가능성도 제일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 특히 뭐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나 그다음에 스마트폰 컨텐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그 전에 상승을 했던 종목들도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기존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도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이리버라든지 또 그 광고 관련해서 EM넷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꾸준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군들 쪽에서 IT 관련주라면은 꼭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또 기관들의 매수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라면은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투자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 현재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거의 그쪽으로밖에 매기가 몰릴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 그 전통적인 꿀뚝 사업 쪽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 것이 조선업종 쪽에서 뭐 석유 플랜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상황이 좋아지긴 하지만은 전체 업황이 확실히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 아직까지는 반반인 상태,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정체될지 반반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 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쪽이 IT 관련 부품주들,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주들 이쪽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내년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업황이 개선될 만한 그런 업종을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IT 업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련 종목도 이런 IT 업종에 속한 그런 종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고 또 그때마다 좀 괜찮은 성과를 올렸던 멜파스를 오늘 또 다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멜파스는 터치패드 관련 종목군이고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 뭐 상당히 좀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작년에 너무 대규모로 그 시설 투자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뭐 어떤 독이 되는 요소가 아니라 지금은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주가의 흐름도 뭐 최근에 V자 형태의 흐름 차트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차트 잠깐 나오고 있죠.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다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그 하락을 상당히 빠른 속도
각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뒤집어 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올 때 보통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초기 국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매수 유입을 요번에 감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과거에 화학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탈출할 때도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그다지 많이 안 받고 유지가 되다가 다시 추가 상승하는 형태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약간 눌림목 줄 때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24,500원에서 25,500원 정도로 네. 약간 눌림목을 줄 때 5일선 부근에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31,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가격이 사실은 또 중기적인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그 이상의 진행도 나올 네.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감안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주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멜파스 최근 3거래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쯤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처음으로 오늘 AS를 받아볼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디스플레이텍. 이 중기 목표가가 5,000원이었는데 현재가가 6,780원. 목표가를 상당히 많이 도달했어요. 축하드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23일이었죠. 그래서 네. 한 3주가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주간 상승률을 보니까 디스플레이텍 1등이었습니다. 그만큼 방송을 좀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작업이 지금 눌림목을 공략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곧장 오른다 안 오른다는 제가 솔직히 말씀 못 드리고 대신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은 무조건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더 유심히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슬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네. 그 작업을 좀 하시면 좋겠고 디스플레이텍이 왜 올랐는지 이유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은 소형주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LCD 패널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할 때 저희 집 TV도 일단 LED인데요. 대부분이 지금 LED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LCD는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다 모두 다 LED로 넘어갈 때 디스플레이텍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익을 좀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기업이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냐 물으신다면 지금은 제 5,000원대 절반 매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이제는 조금 또다시 매도를 좀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LCD 산업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CD 일단은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형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속적인 발전 단계로 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종목군이지만 만약에 1년, 2년을 가지고 갈 종목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곧 고점이 나올 겁니다. 그때 거래량을 보고가면서 그때 한번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미 신고가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한 절반 정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비중은 신고가 더 나온다면 그때 팔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일단 거래량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거는 50%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홀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5일선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음에 5일선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방향이 가장 네.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저희가 테린 포장도 AS를 받아볼 텐데요. 이 종목도 역시 목표가를 추가 달성한 상태입니다. 목표가가 1,720원이었는데 현재가가 1,915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일단 뭐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도 네. 똑같죠. 일단은 첫 번째는 소형주 장세에 의해서 많이 갈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계속 보셔야 되는 게 테린 포장이 박스로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택배의 물량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또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린 포장 거기에 대해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디스플레이텍이 조금 쉬운 과정이 초급 과정의 눌림목이었다면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응용된 편의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가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정확하게 박스권 하단에 걸리는 모습,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걸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21선을 주봉선 21선 깨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금 반등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종가가 동시호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은 왜곡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공략을 했는데요. 뭐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실 때 여기서 이걸 어떻게 잡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기만의 투자 철칙이 있다면 분명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그때 1650원 하단에서 잡았는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좀 더 다분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도를 하시기보다는요, 좀 더 홀딩을 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서 최소 2,000원 이상까지는 보셔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텍과 테린 포장 두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뭐 차트적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유니테스트의 단점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점은 일단은 지금 지금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점이 되겠고요. 대신 장점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장점은 일단 SK 하이닉스의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업황을 조금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내려가고 있죠. 그만큼 3분기는 바닥이다. 2분기부터 계속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바닥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4분기에는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유니테스트의 주요 매출은 보시면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용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실적이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발주만 하면 무조건 실적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유니테스트에 지금 한 번 더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주봉상으로 보시면 일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눌림목을 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파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N자형 파동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대신에 일봉상으로 보시면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싫어하는 갭 하락도 분명히 그 전날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다들 겁먹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를 돼 있는 상태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미 없는 하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지금 상태에서는 60일선 공략을 해서 다시금 우리가 노리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요, 여기서 더 빠져봤자 지금은 우리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좁다는 거죠. 그만큼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고요. 대신 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 전 고점인 4,000원까지도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61선 지지를 받는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61선을 하루 만에 대이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베팅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빠져봤자 지금 3,000원이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은 상당히 지금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3,200원은 3,250원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 한번 더 노려보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군들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손절을 확실하게 좀 지키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손절가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60에서는 조금 대응하는 방안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하단에 3,050원 정도를 손절가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종가상으로 3,050원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종가상으로 보였다고 하시면 그때는 무조건 어느 정도의 추세적인 이탈로 보시고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꼭 명심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보시고 2차적으로는 4,000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그 이상을 보실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장 리포트인데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종목 파라다이스를 말씀하셨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전년도 기저 효과로 4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2013년 역시 지속적으로 추가 실적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입니다. 다음을 추천하셨는데요.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셨습니다. 단기적인 어닝 모멘텀 약화가 예상되며 비용 증가에 따라 3분기 실적이 악화로 예상된다라고 하셨고요.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IBK 투자증권입니다. SK텔레콤 말씀하셨는데요.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2012년의 3분기는 사상 유례없는 마케팅 경쟁이 비용 증가로 이어져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내년도에는 성장과 수익의 균형을 맞춘 영업 전략이 기대되면서 시장 상황으로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하나대투증권 오늘장 전략 어떻습니까? 예, 오늘은 2013년도 그 주식시장 조감도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틀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불확실성의 완화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 있는 그 유로존 재정 위기가 2013년도에도 여전히 시장을 괴롭힐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리스와 스페인을 둘러싼 논란은 그 재정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마찰적 요인이라는 점, 또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이 2012년 초에 그 보여주었던 분열적 관점보다는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확대되기보다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유럽 재정 위기 관련 불확실성의 완화는 글로벌 경제에도 역시 글로벌 선순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인 그 미국 재정 절벽 관련인데요. 이런 불확실성은 내년 상반기 중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단기 마찰도 불가피한다는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이미 2011년 8월 재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미치는 충격을 경험한 바 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통해서 기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재차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어떤 재정 절벽을 회피하는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펀더멘탈입니다. 일단 역사상 우려가 없는 글로벌 동시 통화 완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도 저성장의 먹걸음은 불가피하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등 G2 경기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될 경우 희망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경제의 경우 그 재정 절벽 위험 완화 이후 소비와 주택 시장 회복을 바탕으로 성장의 점진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중국은 신장
정부의 정책 방향이 소비 촉진으로 이전되면서 글로벌 수요로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또 유로존은 경기 부진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으나 유로존 안정을 위한 장치들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어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내년에는 수출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예상하고요. 가계부채 부담이라든지 주택시장 부진으로 내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는 없겠지만 하반기 이후 개선된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힘입어 수출 주도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기 요인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유동성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내년 주가 지수 수준은 1,800에서 2,200포인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 실기업 실적 하향 조정을 감안하여 EPS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PE 기준으로 볼 때 미국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영역에 위치해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파라다이스 말씀하셨는데요.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4분기 전년도 기저효과로에 대한 영업이익이 한 78%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전년도 높은 기저효과에 의한 제한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호텔 사업 유형자산 처분 손실 등에 의한 기저효과로 영업이익 증가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성상에서 내년도 추가 실적 역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워커힐 매장 확대가 올해 내에 계약 완료가 예상되는데요. 테이블 수가 40% 증가하면서 매출 규모가 25%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하나가 추징금 환급입니다. 추징금 환급으로 217억 원에 대한 환수가 내년 2, 3분기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 부산 카지노 인수 합병 역시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런 요인들 또한 2015년 제주 롯데 카지노 인수, 또 2016년 인천 카지노 인수와 영종도 복합단지 구성까지 완료될 경우 이 회사의 매출 규모는 현재 수준의 한 4배 정도 이상 증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인바운드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봤을 때 올해 4분기 내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성장을 지닌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임준순 대리와 함께 증권사 전략 살펴봤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합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 개장 앞두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일단 해외 증시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은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간다라면은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집행, 승인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발 악재들이 계속 이제 그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얼마나 이제 이 빠른 해결책을 좀 보여줄 것인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MBC 파업에 대한 이제 국회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오늘 비임상 시험에 대한 이제 국제 워크숍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제약 관련주들도 이제 오늘 장중에 이제 큰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 놓여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요, 지난주에 이제 그 대선 마감한 이후에 특별한 기대할 만한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는 새로운 기대감이 아닌 이제 재정 절벽이라는 불안감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결국에는 양적 완화에 대한 시장의 모멘텀도 이제는 한풀 꺾인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은 지금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의
조정이 들어와도 가격적인 메리트만 나타나준다라면은 시장에 널린 적극적인 유동성 투입을 좀 참여할 수 있는 투자 주체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의 현상은 어찌 보면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조정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들어와서 기회를 만들어준다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주체들이 현재 그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겠지만 미국 주식은 아마 기회가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 속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투데이 시장 오늘 장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가 오늘 뭐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오늘 저희 장은 전약 후 약에 대한 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운수, 장비, 뭐 현대차, 기아차 최근 낙폭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지라도 일단 진바닥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황 쪽에서는 뭐 특별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을 하락시키는 데에는 수많은 종목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냥 거래소의 몇몇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도 훌륭한 조정 장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였는데, 뭐 최근 뭐 하락한 구간을 보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운수장비 업종이 시장의 조정을 만드는데 뭐 이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우리가 관망세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1880포인트부터 1930포인트 이 박스권 움직이는 예상을 해보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방 경직 구간은 그래도 버텨낼 것 같습니다. 1880포인트부터 1890포인트는 좀 하방 경직이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이 구간대에서는 한번 증권주도 한번 우리 관심 있게 가져보자는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의 그 시황 전략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체크포인트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금요일장 추천 종목이었죠. 뷰웍스 AS를 받아볼 텐데요. 매수가 잘 줬더라고요.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뷰웍스가 네. 그 장중 상승과 좀 하락을 반복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도지형 형태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 아래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던 모습이었고요. 매수가 충분히 좀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 종목 여전히 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앞으로 정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 말씀드렸었던 19,500원까지의 그런 목표가를 계속 유지하고 홀딩하시는 전략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웍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해보자,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네, 시그네틱스는 그 국내 3위의 그 반도체 후공업 업체인데요. 좀 그동안 시장이 불황에 시달리면서 좀 안 좋았던 면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PC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디램 값이 하락하면서 그동안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윈도우 8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9월 들어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4분기 전체 매출은 좀 3분기에 비해서 많은 부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던 그 디램 가격들이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이 좀 디램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상승으로 돌린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수급적인 면도 같이 살펴보면 최근에 좀 자동차 업종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기관이 그 IT 업종에서는 그 매수세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 시그네틱스에서만 보더라도 기관계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그네틱스는 2010년 말에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닌데요. 2010년 말에 상장돼서 그 이후에 두 번 정도 상장된 가격에 그 지지점을 받고 지금의 최근 모습도 그 부분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500원 부근이죠. 이 시그네틱스는 2,500원 부근을 좀 중요한 가격대로 보고 잡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장된 부분에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던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하락할 시에는 강한 지지점이 되면서 주가의 하락을 막아주고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이렇게 보시듯이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를 좀 방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시 상승할 때에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났을 때는 거래량이 좀 하락하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가격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이 종목 하락 추세에 있긴 하지만 종목적인 그 추세대를 지지대를 건드리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 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종목 좀 적정 매수가를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고점을 점차 낮추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길게 보기보다는 일주일 정도의 단기적인 모습으로만 봐서 주가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이 종목 적정 매수가는 주가가 약간 전일보다 저번 주 금요일보다 좀 약간 눌려줄 수 있는 2,925원까지 2,925원 이하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손절가로는 2,825원입니다. 2,825원. 이 가격대가 좀 11선과 5일선, 11선과 21선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이 부분이 추가 하락한다면은 전에 말씀드렸었던 2,500원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탈 시에는 좀 주가를 좀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때문에 단기 손절가로는 2,825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3,100원까지 3,100원 61선 돌파를 보고 앞서 있는 고가의 매물대 구간 앞서 있는 이런 캔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이런 매물대 구간에서는 좀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100원을 목표가로 보고 이 주가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었죠. 시그네틱스 지난 금일 종가보다 조정이 나온다면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죠.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